독일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인 이곳에 한 중국인 교수가 한국인들의 여권은 그 자체로 후진국이자 신용불량자의 인증이라며 한국인들과는 절대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열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기괴한 중국 교수의 발언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저게 무슨 헛소리냐는 반응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 독일 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훔볼트 대학교에서 승무원을 준비 중인 레지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유일하게 전문 승무원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나라를 이동하며 근무하는 승무원의 특성 때문인지 각 나라의 언어들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다국적 강의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 나라들인 한국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승무원 과정을 준비하며 실제 승무원 회화 언어를 익혀나갔고 지금은 한국인 친구들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꽤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국어가 능숙해지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과 문화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점점 한국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중국에 대한 비열한 실체도 알아가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중국을 대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하나의 사건은 바로 얼마 전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중국 항공사에서 직접 근무하신 기장 교수님께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항공언어에 대한 강의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각 나라 항공사들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 날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선착순으로 강의를 신청해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분 뒤 강단에 서서 강의를 진행하는 중국 교수님의 입이 열리자마자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중국 교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의 항공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다면서 뜬금없이 한국 여권은 그 자체로 후진국 범죄자와 신용불량자의 인증이니 한국인 승객을 보면 말도 걸지 말고 아무런 서비스도 주지 말라는 매우 기괴한 강의를 진행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중국 교수님의 발언은 저뿐만이 아닌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분노를 결국 폭발시키고 말았죠. 승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항공사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무조건 피해야 할 국적의 승객이 바로 한국입니다. 심지어 한국 여권은 그 자체로 후진국이자 신용불량자를 인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개개인의 성격은 볼 필요조차 없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국적의 승객이죠.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황스러운 한국인 학생들도 분명히 이 강의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위생적이고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가 어디인가요? 완전한 빈곤 국가들을 몇몇 제외하고 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후진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한국의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은 오래전부터 최선진국 중국의 이미지를 이용해 20년 동안이나 선진국인 척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인천에 있는 인천공항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과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홍보 자료들은 중국인들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죠. 학생들은 혹시 한국인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은 전부 한국 정부에게 대외비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받은 뒤 자신이 마치 부자인 것처럼 보이게 위장을 해 외국인들을 속이고 있죠. 그들은 외국인들을 속여서 한국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민을 오게 만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그들에게 한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부여해 한국 여권이 신용불량자라는 정의 자체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 외국인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가장 심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근무하게 될 국제공항입니다. 외국의 국제공항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입국을 시도하고 승객의 국적만으로도 위험도 순위를 체크해 처음부터 돌발 범죄 상황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의 여권은 지나치게 올려치기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유일한 진실만을 알고 있는 저희 중국만이 중국 공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을 꼼꼼히 수색해 그들의 진짜 신분과 목적 있는 범죄를 밝혀왔죠. 하지만 지금 인터넷에 한국 여권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신용도와 도덕성, 그리고 자동 출입 국가가 제일 많은 선진국 나라라는 여론몰이가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집에 냉장고가 없어 자기 집 마당의 땅을 파서 식품들을 저장하는 생활 방식을 가진 한국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선진국 사람들이 맞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 여권이 신용불량자이자 범죄자 낙인이라는 진실을 깨닫고 한국인들의 공항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신세대 공항 직원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무조건 호의적으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중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팁을 줄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요. 또한 현재 한국인들의 저급한 시민의식은 그 자체로 공항 입국의 위험이 됩니다. 그들은 중국의 속국이었던 시절을 잊은 것인지 지금은 아무런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날뛰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을 방문해보면 길거리에서 서로의 물건을 훔치고 가방마저 훔쳐 달아나는 황당한 풍경들을 평범하게 마주할 수 있죠. 이제 한국 여권이 얼마나 위험한 스스로의 인증인지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제가 현실을 알려드렸으니 앞으로 공항뿐만이 아닌 외부에서라도 한국인들을 마주한다면 저 사람은 가난한 후진국 사람이라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마주하게 된다면 무조건 경찰을 먼저 부르세요. 그 대신 중국 여권의 중국인 승객들은 무조건 입국시켜 주시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위험한 입국 범죄자들은 방어하면서 최선진국 중국인들은 입국시켜 경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니까 말이죠. 중국 교수님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괴한 논리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수단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며 의도적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은 마치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는데요. 특히나 평소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익히 알고 있던 저에게 중국보다 한국이 시민의식도 좋지 않고 가난한 나라라는 중국 교수의 주장은 더없이 어처구니가 없었고 결국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수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학생들의 반박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그들은 해외 외국인들의 돈을 노리는 신용불량자 한국인들이라며 논리 없는 주장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저기 교수님, 그건 한국 여권이 아니라 중국 여권 아닌가요? 왜 그걸 반대로 설명하세요? 정말 교수 자격증이 있는 항공사 교수님이 맞나요? 강의실 구석에서 들려온 단호한 질문에 중국 교수는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지금 질문을 누가 한 것이냐며 강의실을 이리저리 둘러보았고 그때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랍게도 평소에 저처럼 한국 항공사 관련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꿈꿔오던 친구 엘로디였어요. 엘로디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채 중국 교수를 향해 왜 한국인들의 여권이 신용불량자 낙인이냐며 그건 한국보다 가난하고 비열한 나라 중국 여권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는 일침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엘로디의 발언에 중국 교수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덜덜 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교수님은 한국 여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해외 공항을 프리패스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 아시나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그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평범한 시민의식이나 생활 방식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선진국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즉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지금 한국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따라 하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여권 순위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중국은 여권 순위가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한국의 경우 무비자 입국 국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공동 1위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무려 10년 이상 지켜내왔다는 사실이 더욱 대단한 사실이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용불량자가 확정이다 또는 공인된 범죄자라고 선동을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학생인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승객들이 더욱 주시하고 주의를 요구하는 인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실제로 지금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공항들은 중국인의 입국과 출국 상황 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한 입국 시스템을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공항 면세점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가거나 공항 상점에 있는 백화점에서마저 옷을 그대로 들고 달아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지나 물티슈조차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가방에 쑤셔 담아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타국의 사람들에게 선진국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그들의 행동과 말투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 어디를 나가도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죠. 즉 한국인들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 있는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인들이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선진국 시민의식과 배려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동 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저는 어느 정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중국 공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가 내부 경제도 완전히 망가져 국가 재정 복구가 불가능한 지경에 다다랐겠죠. 그리고 결국 중국 정부는 교수님과 같은 국외활동 중국 교수들을 대량으로 선동하고 세뇌시켜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을 올려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이 형편없는 중국인들이 아무리 한국을 깎아내리고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자라고 선동을 해봐야 그것은 절대 팩트가 될 수 없죠. 오히려 그럴수록 전 세계에서 파렴치한 시민의식을 보이며 민폐를 끼친 중국인들의 실체만 역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말에 반박을 해보세요, 교수님. 실제로 해외에서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볼 때에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중 가장 첫 번째로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들은 제일 후순위에 배정이 되죠. 이것이 국가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인들 때문에 큰 피해를 본 타국인들 처지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교수님도 지금 독일에 오셔서 길거리를 화장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아무런 말 없이 길거리 상품들을 교수님의 가방에 쑤셔넣고 도망가지 않았나요?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이상한 선민의식 때문인지 아니면 독일어나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멍청한 이유 때문인지 타국에서조차 꾸역꾸역 중국어를 쓰며 위대한 국가 중국 출신인 자신들은 중국어로만 대화하겠다며 악을 쓰고 다니고 있죠. 그렇게 해봐야 중국인들의 손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더군다나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타국의 이민시도 통계 자료에서도 더욱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확정 이민을 왔던 통계는 거의 40%에 육박하며 이는 중국의 0%라는 수치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지금의 중국은 국가 자체적으로 무너져 내렸을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그 즉시 중국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무조건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가난한 국가 상황 때문인지 외국인들만을 노려 가방을 훔쳐가거나 이미 공항에서부터 외국인들의 여권을 훔쳐간 뒤 그것을 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막장 범죄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몇몇 공항들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마주할 수 있고 이럴수록 점점 중국의 밑바닥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는 한국은 길거리에서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무인 키오스크 길 안내 시스템은 물론 공항에서부터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이어폰을 통해 동시통역을 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죠. 더군다나 길거리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채 도움을 주려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지상낙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길거리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에서 아무런 비용 지급 없이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함에 극에 달한 중국과는 꽤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여권이 신용불량자 인증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믿을까요? 아마 한국행 항공권을 살 돈도 없는 중국인들만이 이 사실을 믿지 않을까요, 교수님? 엘로디는 극도로 흥분한 것인지 중국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목조목 교수의 모든 주장들을 반박해 나갔고 심지어 이런 엘로디의 모습은 같은 강의실에 있던 다른 중국인 학생들의 또 다른 분노마저 유발시키고 말았죠. 같은 강의실에 있던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데 왜 한국이 중국보다 여권 순위가 높냐며 그게 말이 되냐는 소리를 질러댔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은 중국 교수가 왜 한국 여권의 힘을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표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강의실에 있던 중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한국인들보다 가난하고 시민의식이 낮다는 사실에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는데요. 중국 교수는 상황을 인지한 것인지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엘로디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근처에 있던 중국인 학생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중국 여권이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는 기괴한 주장을 해대며
다시 한번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에 있던 중국 학생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확실히 가난하기에 그들의 여권은 그 자체로 후진국 국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했고, 중국인 학생들의 논리 없는 주장에 강의실에 있던 외국인 학생들은 모두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중국 학생들은 한국 여권의 경우 해외로 입국을 시도할 때 한국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해외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에 무조건 거부를 당한다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항공 입국과 관련된 선동을 해버리는 중국 학생들의 모습에 저는 중국과 한국의 현실을 뼈저리게 되짚어주며 한편으로는 이들의 정신세뇌 상태가 돌아오기를 기대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중국인들보다 훨씬 높은데 왜 한국인들이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거죠? 실제로 23년 미국과 유럽 지역 공항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관광 입국 비율이 중국인들보다 약 50배 이상 높았으며, 이러한 수치는 현재 한국인들의 삶이 중국인들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현실을 깨닫고 입을 꾹 닫고 있는데 중국 학생들 당신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가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지 않나요? 중국 여권을 공항에서 내밀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하대하는 것 같으니 그런 열등감이 자연스럽게 생길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가지는 건 완벽한 범죄 상황이에요. 한국인들은 중국 여권은커녕 가난한 중국인들에게 아무런 감정 낭비도 하지 않는데 오직 중국인들만이 왜 그렇게 한국과 관련된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난리를 치며 거품을 무는 거죠?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는 중국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에게 한국인으로 변할 수 있는 한국 여권을 준다면 안 받으실 건가요? 당연히 받지 않나요? 당신들은 한국을 그렇게나 깎아내리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처럼 대우를 받고 싶고 선진국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저희 평범한 학생들조차 아는 사실을 교수라는 작자와 중국인들이 이렇게나 무지하다니 참으로 한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학교에 이런 중국인 학생 세력들과 교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당신들은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됩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며 주장하는 사실도 모두가 동일하더군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여권 파워와 순위는 한국인들이 효율적인 인프라를 개발시키고 성공시켜 얻어낸 자연스러운 업적이자 하나의 결과물이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시스템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급 1,000원밖에 안 되는 중국은 외국인들을 보면 오히려 걸어다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뿐이잖아요. 그런 것이 다 여권 파워에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의 과거가 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에요. 과거 한국은 한국전쟁의 여파로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족한 실제 자원과 극도의 가난, 그리고 도시 인프라 시스템의 부족으로 한국에게 선진국이라는 희망은 멀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을 지금의 최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건 바로 그때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가겠다던 중장년층들은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며 도시 인프라를 발전시켰고 잠잘 틈도 없이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극한의 노동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경제 기반이 없던 한국에게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의 재산이었고 한국은 이를 굉장히 잘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또 하나의 묘수,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효율성과 지능, 그리고 절대 끊이지 않는 민족 단합성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의 기초 프레임들이 바로 이 한민족이라는 특수성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한국인들의 끝없는 노력과 땀방울은 하나하나 결실을 거두며 한국을 지금의 최선진국 국가로 성장시켰고 지금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도시생활 시스템과 인프라, 그리고 휴식시설에서 편안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당신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 문화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 불태우고 기꺼이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택한 파렴치한 족속들 아닌가요? 당황스러우신가요? 요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한국인이 되기 위해 안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을 조용히 시키게 하는 것에는 중국의 치부를 설명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죠.
중국의 길거리에서는 한국의 버스 정류장과 같은 최신 기술이 결합된 휴식시설이 있나요? 아니면 공원에서 편안하게 휴대폰을 놔두고 그것을 충전시키며 마음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나요? 중국은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항을 잠깐 방문해 본 외국인 승무원들은 중국 공항이 너무 더럽고 시설이 좋지 않아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인과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 해외 국가로 입국을 하게 된다면 누가 더 빨리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우대받을까요? 그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좁힐 수 없는 격차입니다. 당신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한국처럼 될 수 없어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울부짖고는 있지만 지금 한국인들의 월급은 300만 원인데 당신들은 고작 20만 원을 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단 한 번의 결제로 지하철을 무한대로 갈아탈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시스템마저 있는데 중국은 이런 편리한 교통 인프라마저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그 나라의 국격과 선진국 정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의 처참한 실체를 깨닫고 중국을 탈출할 것인지 그에 순응하여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하세요. 당신들이 지금처럼 한국을 깎아내리는 선동을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들의 가방을 챙겨 다급히 강의실을 나가고 말았고 강의실 앞쪽에 있던 중국 교수님께서는 그저 입을 꾹 닫고 허공만을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아무래도 중국 교수와 학생들은 한국의 실제 상황을 이렇게나 잘 알고 있는 학생은 절대 없겠지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았고 평소 승무원을 준비하느라 한국 상황에 빠삭한 저의 통쾌한 한방에 중국 교수의 강의 계획 자체가 박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같은 강의실의 학생들은 박수를 쳐주며 한국 여권이 그렇게나 파워가 강한지 처음 알았다는 놀라운 반응들을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저력에 그저 입을 벌린 채 감탄사를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던 중국 교수님 또한 아무런 말 없이 강의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국가의 항공사에서 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국인들을 무시하거나 한국 여권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응징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롤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매우 귀한 최선진국 중 하나이니까 말이죠.